저는 기본적으로 강한 상승이 아니더라도 박스권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장기 박스로요. 성장하는 사회의 변화에 추종하는 기업들 시장이 조정받을 때마다 사야 되는 게 아닌가. 플랫폼 안에 박혀 있었던 산업이 들어오면서 이 안에서 구현이 되는 이렇게 가는 시대가 이제부터 수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 이제 가는 세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모신 분은요,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의도에서 오늘 처음 뵙는데, 네. 여의도가 지금 여의도 난리예요. 뭐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작년에 여의도는 여의도만 어떻게 뭐 바이러스가 안 오나 뭐 그럴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경각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의도 뭐 증권맨들 의무적으로 다 PCR 검사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 제출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확산이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또 어찌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또 조심하고 있고 또 더 빨리 백신을 맞으려고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긴 뭐 제 주변에도 난 백신 불안해서 안 맞을 거야. 예. 내년까지 버틸 거야. 이러던 분들이 예, 그렇죠. 이번에 다 예약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며칠간. 근데 이제 지금 어젠가요? 그제부터 좀 계속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게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뭐 끝났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투자 심리에 위축되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사실 지금 오늘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는 게 7월 22일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4일 연속 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난 전주에 지금 코로나 확산이 급격하게 우리나라에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국인들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 빼놓고 급격하게 강하게 하는 매도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계속 빠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의 성향을 보면 인덱스로 파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의 성향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어떤 악재가 나오면 그냥 팔아요. 그리고 악재가 해소되면 또 다시 사고. 왜냐하면 전체가 인덱스이기 때문에 자, 요만큼 좀 줄이자. 다시 넣자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있는 상태에서 있는데 지금 오늘은 좀 반등을 한 1%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미국이 연속 이틀 반등을 하면서 강하게 반등을 주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반등 주을 때는 사람들의 인식이 야 이거 반등 줬다 다시 밀리는 거 아니야? 이제 의심을 좀 했었는데 이틀 연속 반등하면서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괜찮나 보다. 이제 이런 인식이 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대밀리지 않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바이러스 확산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재가 나오면 꼭 팔거든요. 예. 그런 매도가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는 호재성 재료가 나오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매도 우위가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그런 구간은 계속 있을 것이고 지금 뭐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질본이나 이런 얘기 들어보면 확진자 수가 당분간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는 우려의 심리 속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영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하고 좀 비교해 보면 예.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일일 확진자가 뭐 5만 명 이상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는 1,000명 넘었다고 좀 난리인데 네네. 그럼 우리가 좀 너무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 좀 예. 너무 예민하게 네. 시장을 스스로 우리가 불안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 주식 투자자도 그렇고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고 화끈하고 그리고 열심입니다. 항상 보면 주식도 우리나라처럼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비교를 해보면 영국하고 비교를 하셨지만요. 이스라엘 있잖아요. 예. 이스라엘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스라엘이 870만 명 정도? 880만 명 정도 되죠. 인구가요. 네, 그 중에 570만 명이 2차 접종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뭐 종식된 게 아니냐 뉴스 그렇게 보셨죠, 우리요. 네. 근데 거기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이요. 1,150명이었습니다. 870만 명에 우리는 5천만 명이 넘는데 그렇죠. 지금 1,200명, 300명이고요. 백신 접종률도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그런 가운데 우리 숫자를 보면 우리 숫자가 아주 급격하게 는 건 아니고 사실 작년에도 그랬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건강연료증과 그리고 이 걱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당연히 걱정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죠. 근데 이제 걱정만 하실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외람된 말씀 한번 드려보면요.
요즘에 시장 답답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내 주식 올라갔으면 좋겠죠. 시장이 올라가면 내 주식 올라갈 것 같은데 시장이 지금 답답하게 이러고 있어. 그러면 지금 시장이 못 오르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다시 어디로 회귀하는 거냐면 우리 스스로 바이오 주식 잘 지키고 백신 빨리 맞고 그럼 확진자 수가 줄면 시장이 안정화되고 내 주식도 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 주식이 오를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예방주사 예방주사 맞고 예방주사 맞고 방역 수칙 잘 지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뭐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너무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과민하게 반응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는 더 우리에게 더 결과론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지금 백신만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렇게 다른 각도로 좀 봐야 됩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이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상승했어요. 우리 코스피 시장이 9개월 연속 상승은 역사 일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될 거냐, 7월에는 좀 조정이 있지 않겠냐, 또는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폭은 좀 상승이 있다 하더라도 좀 작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S&P 500도 6개월 동안 상승했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더불어서 연속해서 상승한 개월 수도 길지만 그 각도가 굉장히 가파라요.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한 게 아니고 가파르게 상승을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종교에서는 원죄 얘기하듯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가파르게 빨리 많이 올라왔다라는 시장이 올라왔다는 가격이 올라왔다라는 기본적인 불안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네. 그런 불안 심리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조그만 악재나 어떤 트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제 불안해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낄 때는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하나는 바로미터로 삼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뭐 확진자라든가 지금 뭐 예방 접종률이 높아도 거기도 우리보다 월등한 비율로 따져도 네네. 월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의 어떤 콘택트주들의 어떤 동향 이거에 따라서 한국 주식도 그쪽이 만약에 올랐다고 하면 지금 사도 되나? 예. 아니야. 한국은 더 예민하니까 한 좀 템포를 좀 상당히 미국보다 늦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네네. 이런 의견들이 좀 설왕설래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우리가 뭐 주식 투자를 모두 다 단기 거래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장에 실제로 실전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의도나 뭐 지금 굉장히 무덥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이러스 확산이 되고 이런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막 화끈하게 올라가고 이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시장에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시장에 좀 전문 트레이더라고 얘기하고 전문 투자자라고 얘기하는 개인 투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다 휴가 갔습니다. 지금 거래 안 해요. 거래 안 합니다. 이걸 매일매일 쳐다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 흔한 말로 뭐 현금도 투자다 또는 뭐 쉬어가는 것도 투자다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전 투자에서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서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다. 그럴 때는 약간 뒤로 물러서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질문에 답을 제가 안 드리고 딴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린 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올해 연초에는 성장 주냐 가치 주냐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컨택트 주냐 언택트 주냐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순환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순환매를 잘 타면서 거래를 했을 때 이제 수익을 내는 것이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만 굉장히 그 판단 자체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나 컨택트 주들이 빠졌어. 그럼 빠지는데 사가지고 이게 이제 좀 잠잠해지면 이제 올라올 거니까 그때 팔어.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긴 합니다. 근데 물론 여기 방송하시는 많은 전문가들이나 패널들이 다른 분들은 어떤 대답을 드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뭐 우리가 어렵게 투자할 필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전체 시장을 보면서 시장에서 대세 하락으로 대세 시황이 바뀌었다. 이러면 거기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니 그러면 내가 지금 이번 2분기 실적이 좋고 3분기에 좋고 그리고 향후에 경기가 회복될 때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쥐고 있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뭐 일부 관리의 부분은 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들고 가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냐면요. 네. 그렇게 관리를 좀 해놔가지고 뭐 좀 있었던 거 좀 별로 기분 안 좋, 뭐 수익도 별로 안 주고 또는 전체에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1억원치 투자하시는 분인데 어떤 종목이 200만 원어치 갖고 있어요. 근데 걔가 막 빠져. 이것 때문에 속상해.
그러지 마시고 그런 거 다 그냥 팔고요. 네. 그런 거 팔아서 현금 만드시고 그걸 이제 간소화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저는 뭐라고 표현하자면 그냥 휴가 가세요. 그냥 보지 마시고 한 2, 3주 이 시장 안 봐도 시장이 이제 대세 하락으로 가지 않으니 그래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투자 전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네. 일단 지금 많은 분들이 아까도 뭐 고점 논란에 네, 대한 네, 불안감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어떤 분들은 대세 하락의 시작이다. 그래서 네, 이제 네. 인버스 곧버스 투자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아직 강세장, 상승장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부장님은 상승장이라고 보시는 거죠? 이제 끝나지 저는 않았다. 예, 저는 이제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상승의 폭이 얼마나 더 클지 아니면 박스권을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강한 상승이 아니더라도 박스권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장기 박스로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냥 심플하게 정말 주식 투자 간단하게 하자고요. 이번에 이렇게 강하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에 우리의 화두는 뭐였냐면요. 저성장 저금리였어요. 네. 저성장 국면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아주 가볍게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생겨서 돈을 막 뿌려버렸어. 그랬더니 에브리띵 랠리라 그래서 모든 자산이 다 올랐어. 원래 부동산도 올랐었는데 더 올랐고 주식 올랐고 코인 올랐고 채권 올랐고 뭐 안 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올랐어. 원자재 가격이 올랐고 전부 다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도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그래서 뭐 단기적이다 이런 비율을 쓰는 거거든요. 전부 다 올랐어요. 이게 다 오르다 보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야 경기가 회복해서 확장으로 간다. 이제 화랑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막대한 유동성 공급. 돈이죠, 돈. 네. 하나는 이거고 또 하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이 됐을 거야. 이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정말 경기가 회복해서 확장으로 갈까? 정말 경기가 좋아지는 거 맞아? 이번에 돈 푸는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기대감은 시장에서 반영이 이미 됐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야, 이거 경기가 좋아지면 여기까지 올라온 게 유동성 공급으로 올라왔는데 유동성 공급을 멈춘다든지 아니면 회수하는 거 아니야? 요걸 의심하는 구간에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이 그렇죠. 그런 구간이에요. 테이퍼링에 대한. 예, 지금은 그런 구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두 가지 다가 어떤 한쪽만 우리한테 우호적이면 돼요. 경기가 안 좋으면 회수 안 할 거고 유동성 회수하고 그렇죠. 또 공급을 할 거고 그래도 시장은 버틸 겁니다. 그래도 버틸 거고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져서 테이퍼링을 한다 하더라도 경기가 좋다 그러면서 버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버틸 수 있는 구간에 지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실제로 시장이 무너지는 거는 뭐냐? 경기가 좋아지면서 경기가 피크를 치면서 테이퍼링이 되는 순간에서 꼭 버티는 거거든요. 거꾸로지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까지 왔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위쪽으로 한번 좀 더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많이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위쪽으로 크게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시장이 여기서 바로 거꾸라지기보다는 그래도 박스권을 조정 구간에서 꽤 오랫동안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판단의 시간을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네. 어떤 여러 가지 우려감 앞으로도 또 뭐 좀 더 심해지면 또 뭐 이런 네. 뭐 두려움이 또 생기겠죠. 공포 같은 게.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또 언급이 또 앞으로 예정돼 있고요. 예. 연준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그때는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네, 저는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건 있죠. 항상 그렇지만 주식이 대세 상승이라고 모두 다 상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긴. 작년은 독특한 시장이었고요. 네, 다 오르는. 작년에 다 빠졌으니까 다 오른 거고요. 위기 때는 다 폭락했으니까 오른 것뿐이고요. 사실 지수가 이만큼 올라오고 종목들이 이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앞으로 다 오를 것이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절대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우리들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쉬웠지만 올해는 주식 투자 어려울 겁니다. 아마 올해 주식 계좌를 개설할 거나 올해 투자를 했던 분들이 수익률이 좋지 않을 거예요. 어려움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단적으로 뭘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작년에는 저한테 문의자가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상담 전화가요. 아, 올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아 그래요? 네. 개설? 이제 불안한 개설? 거예요. 개설도 아. 그렇고 상담 자체가요. 이제 시장 자체가 불안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묻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단적으로 체감적으로 제가 필드에 있으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아무거나 사서 오르는 장은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어떤 섹터에서 또는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면밀히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더 공부해야 되고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고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근데 그런 전제하에 향후에 실적이 좋고 성장할 수 있는 섹터인데 이번에 이 변동성 때문에 빠진다. 뭐 그런 거 사야 되는 건 분명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 생각하시는 우리가 이런 조정에 사야 되는 앞으로 전망이 좋은 그런 섹터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뭐 이거 전 개인적인 고집이라서 이것 때문에 또는 좀 엇박자 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성장주냐 가치주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사실 작년까지는 성장주가 뜬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굳이 구분을 한다면 그리고 나서 올해 들어서 이제 가치주가 저평가됐다 그러면서 상승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논란은 없어지고요. 경기 민감주, 경기가 회복된다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냐 아니냐로 또 이제 따지고 있다가 또 이제 백신 맞기 시작하면서 언택트냐 컨택트냐를 따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거기에 관련된 좀 움직이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투자합니다. 사실은요. 저는 그 흐름보다는 그게 가치주의든 성장주의든 언택트이든 뭐 아니면 컨택트이든 경기 민감이든 뭐든 간에 있죠. 뭐든 간에 구조적 성장하는 기업들. 예를 제가 그러면 좀 직접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투자를 하시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기 민감주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뭐 정유주가 있다고 칠게요. 네. 그러니까 정유주가 있는데 정유주는 경기 민감주이고 그리고 소위 굴뚝주라고 가치주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 민감주를 성장주로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기 민감주에 있는 정유주 중에서 지금 탄소 중립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정유주는 어찌 생각해 보면은 지금의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성장 산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전기차 수소차 다니고 앞으로 대체연료가 이렇게 나와 대체에너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오일 가지고 그 사업만 하면은 그게 뭐 그 성장 기업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유 기업들은 새로운 신성장 먹거리를 위해서 M&A를 요즘 많이 하고 있고. 자기하고 이종 산업도 M&A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네 산업 안에서 하는 거 뭐냐면 탄소 중립을 위해서 탄소를 모으고 포집 설비나 그것을 희석시켜서 또 내놓는 이런 설비를 하는 업체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드리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ESG 관련 종목들 중에서 환경 관련주에서 탄소 중립 관련 종목을 얘기할 때 전 세계에 있는 오일 업체들 중에 몇 개 업체를 추천을 많이 해요, 보통요. 제가 종목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종목들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즉 그러면 정유업체지만 성장주잖아요. 그건. 그렇죠. 미래의 성장, 구조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에 다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만약에 반도체다 그러면 반도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반도체 성장주라고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사이클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예요. 반도체는요. 그런데 그 반도체의 고정 D램과 플래시 메모리는 경기 민감주예요. 얘네들은요. 얘는 사이클을 타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반도체 중에서도 웨어러블에 들어가는 반도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모든 각종의 새롭게 생긴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소위 시스템 반도체들. 얘들은 사이클링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발전하는 속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성장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각 섹터에 있는 것 중에서 성장하는 사회의 변화에 추종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뭐 시장이 조정받을 때마다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질문을 안 주셨는데 제가 다른 대답을 드렸어요. 아니요. 네, 좋은 생각합니다. 팁이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혹시 뭐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예. 이렇게 딱 떠오르시는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종목 같은 게 있으세요? 종목을 지금 일단 여러분 저는 매매를 하는 증권사 영업 직원이라서 제 고객이 갖고 있고 특히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을 하면은 이거 감독원에서 감사받기 때문에 일단 그런 종목을 얘기하지 않고 보편적인 종목 위주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수가 BBIG 지수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네. BBIG가 배터리, 반도체, 인터넷 그리고 G가 게임이었죠. 네. BBI 지수가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발표한 게 이제 미국의 빵주 이런 거 빼고 중국에서 발표한 게 3비읍을 얘기를 했어요. 3비읍이 뭐냐면 첫 번째 비읍은 바이오, 두 번째 비읍은 배터리, 세 번째 비읍은
반도체, 뭐 이렇게 이제 이게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요즘에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조금 장황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나라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의 변화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96년 1월부터 증권사 직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의 흐름만 말씀드려보면요. 1998년도에 IMF 외환위기를 맞고 지수가 반토막 이상 났다가 다시 딱 꺾어 올라갈 때 IT 버블이 생겼어요. 예. 바야흐로 인터넷 시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있다가 리먼 브러더스 부도가 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빠졌다. 그 전에 여러분 빵이 없었어요. 미국에 빵이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10년 동안 빵의 시대가 생겼어요. 소위 빵주라는 주식을 가만히 보면 페이스북, 그렇죠? 애플 그리고 넷플릭스, 아마존, 구글 얘네들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인터넷 기반으로 소셜 커뮤니티도 하고 전자상 거래를 하는 것들이잖아요. 즉 어떤 표현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그 전에 있었던 IT 버블이 없었으면 이런 시대가 없었던 거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시대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12년 있다가 작년에 어떻던 경제적 위기는 아니었지만 팬데믹 위기가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4차 산업을 가속화시키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언택트 시대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왔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가만히 보면 인터넷 시대에서 인터넷 기반의 산업 시대였다가 요즘에 인터넷 기반의 산업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인터넷 기반에 실제 있는 현실의 세계가 들어오는 이걸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그렇죠. 제가 메타버스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 그 의류 판매, 옷 판매 있잖아요. 그렇죠. 옷도 이제 온라인에서 하죠. 예. 온라인에서 입어보고.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 증권회사의 금융업도 그래요. 은행도 그렇고 증권도 그렇고요. 인터넷 기반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금융업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모든 산업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이 팬데믹을 한번 겪고 나서 우리의 인터넷 기반 플랫폼 안에 박혀 있었던 산업이 들어오면서 이 안에서 구현이 되는 이렇게 가는 시대가 이제부터 진짜 수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 이제 가는 세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목을 딱 얘기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 뭐냐면 당연히 그러다 보면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플랫폼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어떤 추천 종목이 아닌 건 다 아시죠? 네. 우리 분들이 그러니까 다 아시죠?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예, 그러한 걸 찾아내는 방법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아니요, 이제 찾아내는 방법에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그런 종목이 그냥 이런 게 있다 한번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겁니다. 바이오라고 하면 바이오도 지금 말씀드리는 개념으로 본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바이오에 신약? 빅데이터를 이용한 원격 의료. 원격 의료. 원격 의료. 그리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항암 파이프라인을 최적화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요? 이런 기업도 어디냐면 JLK, 셀바스 AI, 신테카 바이오 뭐 쭉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요. 근데 한번 그냥 그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런 데들이 앞으로 각광을 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의료 플랫폼이면 우리나라 의료 플랫폼들이 어떤 데가 있냐면은 뭐 FNF도 있고 의료 업체들 한세실업도 있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은 플랫폼 회사는 아니에요. 돈을 그렇죠. 더 많이 벌지만 의료 플랫폼 회사가 우리나라가 두 군데가 있어요. 에코마케팅하고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얘네들이 플랫폼 회사예요. 의료 업체들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그냥 예를 제가 들어드리는 겁니다. 예를요. 그렇게 플랫폼 안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거. 사실 그 미국의 로블록스가 플랫폼 안에서 게임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게임도 밖에 있는 게 아니고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는 게임을 이제 각광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실물에 있는 거니까 좀 다를지 모르지만 얘네들 자체도 만약에 반도체다. 그러면 반도체도 여태까지 맨날 봤던 PC에 들어간 반도체, 휴대폰에 들어간 반도체, 그냥 그거는 원래 산업이고요. 원래 산업이고, 그러면 플랫폼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어떤 게 여러분 들어갈 것 같습니까? 클라우드예요. 그게 클라우드예요. 그래서
그래서 IBM 실적이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거고, 그래서 인텔이 자꾸 클라우드 사업에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파운드리 업체들 자꾸 지금 이번에 인수하려고 해서 전 세계 4위 업체 인수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자꾸 그쪽으로 보셔야 되고, 모든 산업은 그쪽으로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시장이 상승 후에 박스권에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대세 상승이 있고 대세 하락이 있고 하락 후 박스권이 있고 상승 후 박스권이 있는데요. 상승 후에 박스권이 왜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지수를 끌어올리는 종목들이 더 올라가기 좀 부담스러워. 근데 시장은 돈은 있어. 그러면 얘들은 못 하겠어. 어딘가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테마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좋을 거야? 막 찾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테마가 이루어지고 이런 종목들이 각광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때 거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997년인가 한보 사태라고 나서 우리 시장에 이제 징조가 그랬죠. 있었거든요. 예. 1996년, 95년, 96년대 얼마나 시장이 좋았냐면요. 500에서 1000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1000포인트 위에 있었거든요. 1000포인트 위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 소위 그 신용 더블, 사면 신용 더블이에요. 2.5배 사면은 그래서 사면 더블, 원금 더블 나는 거예요. 신용으로만 사면은. 그랬던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작전 종목들이나 뭐 이런 종목이 많았어요. 지금 이제 웃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 좀 드려보면 매연 저감 장치한다라는 티읕 회사 지금 상장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어마 폭등했고요. 그리고 뭐 사막 한가운데서 캔 뚜껑을 따면 뭐 냉장고 속으면 엄청 시원해진다. 순간 냉각. 네, 순간 냉각된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기술을 막 보여주면서 엄청나게 막 뜨고 그랬어요. 이게 상승 후 박스권 장에서 이런 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장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가 되긴 하지만 이 시기에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 돈은 많고 전체 시장은 박스권에 들어가 있다면 계속해서 시장에서 수익률 추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찾을 것이다. 그런 개념에서 이런 종목들을 계속 찾는 게 아마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역사는 반복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뀐 세상에서 앞으로 구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네. 성장할 것 같은 혹은 이렇게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섹터, 산업 이런 거 테마에 대해서 계속 이런 순환매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뭐 하여튼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